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눈 감아도 선명하고 마음 한켠이 저릿해지는 추억. 여러분도 하나쯤은 갖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순간의 배경음악은 무엇인가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고 지쳐서 집에 갈 때라든지 아니면 새벽에 출근하러 나갈 때 뭔가 밝아지는 것하고 어두운 것에 약간 경계 같은 그런 하늘 있잖아요.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 그때 지하철이나 버스에 앉아서 그런 하늘을 보고 있던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를 한번 좋아해 본 것 같아요. 학원에 같이 다니는 어떤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자전거를 타고 이 노래를 은근히 왠지 모르겠는데 계속 들으면서 갔었어요.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또 어떤 날씨에 들어도 어떤 계절에 들어도 그냥 그 순간을 포착해내는 마법이 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S존업의 김용준입니다. 2008년 세상에 나온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2021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듣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첫 소절이 시작되면 다들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말합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아련한 기억 속을 걷게 된다고요. 마치 노래 제목처럼요. KBS 월드 라디오 특별기획 비욘드 K-팝. 새로운 음악을 기다리던 그대에게 세 번째 주인공은 독보적인 감성의 모던 락밴드 넬입니다. 아무 말도 없는 내가 너는 너무 싫다고 아무 표정 없는 내게 1999년 여름, 김종환, 이재경, 이정훈, 정재원. 그저 음악이 좋아 모인 동갑내기 네 친구가 밴드를 결성해 막 활동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락 페스티벌을 보러 갔다가 우천으로 공연이 취소됐고 쏟아지는 비를 피해 들어간 PC방에서 그들은 게임 대신 장명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팀 이름은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그 전에 같이 하던 멤버와 같이 하던 이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이름으로 몇 달을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새롭게 출발을 해야겠다 해서 밴드 이름을 새로 짓자 해서 막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을 하다가 종환이가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넬이라는 영화 있었는데 그 영화의 그 느낌도 좋고 해서 그걸 우리가 써보자 해서 그때 넬로 만들게 되었죠. 넬이라는 밴드가 탄생한 역사적인 순간이군요. 근데 넬이 어떤 영화인지 궁금한데요? 그 약간 야생소녀 뭐에 관한 영화인데 이제 인간의 말, 언어를 구사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자기만의 뭔가 언어로 뭐 몸짓이든 발짓이든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음악이랑 되게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영화가 그 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영상의 톤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뭔가 외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그 전에도 했었고 한글로 했을 땐 그냥 한 글자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때마침 그 영화를 또 기억이 딱 나서 쉽게 정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천 1999년 7월 풋풋한 20살 네 친구는 이렇게 밴드 넬을 결성하고 홍대 클럽에서 공연을 시작하고요. 2001년에 첫 번째 앨범 리플렉션 오브를 발매합니다. 지금 흐르는 타이틀곡
믿어선 안 될 말에선 초창기 언더그라운드 시절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사운드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귀 기울여 좀 더 들어보시죠. 처음엔 5명밖에 없던 관객이 30명, 50명, 그리고 100명으로 늘어나면서 홍대 인디씬의 넬이라는 밴드가 조금씩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다이아몬드가 될 원석이란 걸 알아본 자가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 문화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서태지 씨. 그렇게 넬은 2002년 서태지 컴퍼니 산하의 인디락 레이블인 괴수 인디진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음악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변화의 물결을 종환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저희끼리 네 명에서 연습실에서 음악 만들어서 공연하고 녹음을 하더라도 거의 뭐 한두 명 정도 같이 껴서 하고 이랬었는데 스태프들이라는 존재를 처음 알았고 뭔가 체계적으로 이런 서포트를 받고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것들이 현실로도 일어날 수 있구나. 아 이거 하고 싶은데 누구랑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하면 그게 이제 된다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아서 좀 더 꿈을 크게 꿔도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배웠기 때문에 그 서태지 컴퍼니에 들어가게 된 게 지금의 어떤 토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서태지 레이블에 들어오면서 넬이 대중과 평단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 건 사실이지만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은 아니었는데요. 김학선 음악평론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인디 시절의 넬은 정말 어떻게든 얘기가 되는 밴드, 그리고 그 많은 음악 관계자들에게도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었고, 그래서 꼭 그 괴수 인디진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레벨업할 분명히 밴드이다라는 건 모두가 좀 공통적으로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 넬의 음악 얘기하면서 보통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그런 얘기들이 늘 따라붙긴 하는데, 그럼에도 넬에게 음악을 못 만든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없거든요. 홍대 언더그라운드 시절을 거쳐 서태지 레이블에 들어와 소위 말하는 메이저 밴드가 된 뒤에도 넬의 음악은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었는데요. 우울하고 직설적인 가사에 절규하는 듯 애절한 보컬이 감정의 과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점에 열광하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노래 안에 가득 찬 처연함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된 거죠. 신나게 막 댄스곡이나 이렇게 텐션을 업시켜주는 그런 걸 듣고 기분이 좋아지기보다 오히려 나보다 더 우울한 이런 감성이 있네? 이러면서 좀 마음이 차분해지는 약간 치유가 되는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넬을 걷는 시간이라는 책을 쓴 박형준 작가는 과잉 감정이라는 혹자의 평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과잉보다는 나이에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게 그 나이 때 정제되지 않은 감정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던 건 그 감정이 가진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분출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솔직히 아주 금방까진 아니더라도 그렇게 청춘을 앓고 함께 세월을 더해간 지도 어느덧 23년째. 그 긴 시간 동안 멤버 하나 바뀌지 않고 꾸준히 달려온 그들에게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넬스럽다인데요. 재원 씨와 재경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기분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종환이 목소리나 뭐 정훈이 베이스 소리, 기타 소리, 드럼 소리 이런 게 이건 넬 소리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표현이. 저희가 곡이
장르가 좀 다양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저희 느낌이 난다는 이야기니까 팬분들도 어떤 분들은 뭐 락적인 게 낼스럽다, 어떤 분들은 좀 몽환적인 게 낼스럽다, 어떤 분들은 뭐 타이틀곡이 낼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4명이 하는 게 계속 낼스러운 거 아닐까. 재경 씨의 말처럼 4명의 합이 낼스러움을 만드는 가장 큰 원천이겠지만요. 그 낼스러움의 중심에 보컬 김종환이 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작사, 작곡을 김종환 씨가 도맡아서 할 뿐만 아니라 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특유의 음색, 그리고 진성과 가성을 자유롭게 오고 가는 가창력까지 지녔기 때문이죠. 어젠 울며 잠이 들었어. 되게 편하게 부르죠. 편하게 부르는데 정말 어려운 보컬이고요. 그리고 가성도 많이 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편하게 들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편하게 들리면서도 애절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해지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따라 부르기도 정말 어렵고, 그러니까 거의 넬의 음악을 부를 수 있는 보컬은 김종환밖에 없고,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아티스트는 김종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넬의 음악에서는 정말 절대적인 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내 눈물에 네가 초록비가 내리고. 백색 외성은 낮은 옥타브부터 후반에 휘몰아치는 고음까지 보컬 김종환의 역량이 그대로 드러나는 곡인데요. 재생 시간이 무려 8분이 넘지만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 백색 외성 Let's Take a Walk 앨범 버전 들어보시죠. 심장 소리 들리지 않고 서로의 안에 서로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아마 눈물도 투명한 색인가 봐. 모두 망쳐버렸어. 모두 사라져버렸어. 더 이상은 눈부시게 빛날 수가 없어. 나 잘못돼버렸다고 부서져버렸다고 다시 나의 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잘못돼버렸어.
이렇게 김종환이 팀에선 없어선 안 될 핵심 멤버이다 보니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가 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낼 멤버들은 이를 갈등 요인으로 만들지 않고 인정과 조화를 선택합니다. 다른 멤버들도 굳이 크게 나서려고 하지 않고 김종환 위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고 그것들이 모두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계속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환의 음악이 있음으로써 넬의 음악이 있는 거라고 확실히 밴드 멤버들끼리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자는 이게 바로 넬의 최대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밴드에서는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멤버 모두가 잘 알고 있다는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밴드가 멤버 교체나 탈퇴 없이 20년 넘게 활동한다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정말 고마워 이렇게 내 눈물 속에서 매일같이 나와 함께 해줘. 넬은 인기나 평가, 수상 여부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들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음악을 하는데 집중해 왔는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일찍부터 넬을 따라다녔던 대중과 평단의 가혹한 잣대가 존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언더그라운드 시절의 넬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음악이 변했다고 말하고, 메이저 씬의 넬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래가 다 비슷비슷하다, 뭐 이런 평가를 내어놓았죠. 이러면 저 같아도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종환 씨는 어땠어요? 가수로서 이런 말 진짜 상처받는데. 저는 어떤 사람은 변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안 변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꽤 이른 나이에 잘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우리는 남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좀 만족할 수 있는 음악을 하자라고 그렇게 결심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그냥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팬들의 감론을박은 2006년에 발표한 앨범 힐링 프로세스에서 정점을 찍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힐링 프로세스 앨범은 대중과 평단을 모두 사로잡으며 최애 앨범이자 명반으로 꼽힙니다.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간 자만이 맛볼 수 있는 달콤한 열매였겠죠. 결국 거룩하고 고귀했던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영원에서 순간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만원으로. 넬 멤버들은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고치고 또 고치고 앨범 발매일까지 미뤄가면서 완벽을 고집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심지어는 4년 넘게 놓지 못한 미발매곡도 있다고 해요. 뚝심 지키다가 트렌드에 민감한 대중음악씬에서 떠밀려 내려가진 않을까 두렵진 않았을까요? 저희가 후회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음악 시장이 굉장히 호흡이 빨라진 건 맞고 그래서 어쩌면은 저희가 택한 방식이 여러 가지로 저희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음반이든 싱글이든 곡이 공개가 된 이후에는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후회가 정말 괴롭거든요. 그게 이게 왜 이러지 막 나왔는데 고칠 수도 없고 그런 후회를 좀 느끼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최소화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저희도 좀 고민이 많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열심히 달리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이 감정은 쉬이 떨칠 수가 없나 봅니다. 그냥 다 어떤 음반이든 시간이 지나고 들으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스코어가 좋았던 곡이든 아니면 그게 아니던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희가 다 열심히 만든 곡들이니까 시간이 지난다기보다 앨범이 발매되면 항상 그 직후부터는 이걸 더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거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고자 라이브 무대에 그렇게 완벽을 기하는 걸까요? 음원보다 좋은 라이브,
라이브 장인으로 유명한 넬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형 공연장을 채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밴드 중 하나인데요. 요즘 공연을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간다고 합니다. 솔직히 공연에 대한 갈증은 해소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식으로 저희가 음악도 만들고 사무실에서 스튜디오에서 작업은 하지만 거기서 오는 그 만족감이랑 그 공연 현장에서 오는 만족감이랑은 전혀 종류가 다른 거라 저걸 대체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저희가 찍어놓은 영상들을 보면 함성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저게 진짜 그냥 오는 게 아니었었구나. 그 당시에 당연히 공연을 하면 함성도 있는 거고 온기도 있는 거고 그렇다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많이 남기고자 하는 생각은 또 요즘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랫동안 공연을 즐기지 못한 우리 비욘드 K-팝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넬의 라이브 무대입니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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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괜찮아? 됐나? 저희 괜찮아? 오케이. 저희 기타 제가 이쪽 기타하고 제 이쪽을 왼쪽 80, 저를 오른쪽 80 정도로 놔주시면 돼요. 종환 씨, 이번 비욘드 K-팝 공연 컨셉은 뭔가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저희가 그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국에 이런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도 있구나. 그 정도만 보여줄 수 있어도 굉장히 저희 취지에는 잘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차분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뭔가 화려한 퍼포먼스는 없지만 그냥 소리를 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무대? 네, 여러분이 바짝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제부터 저는 멘트를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첫 곡은 그리고 남겨진 것들인데요. 멤버들이 이 곡을 역주행했음 하는 곡으로 뽑았더라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냈던 곡들이 꽤 많은데 아마 5손가락 안에 뽑으라 그러면은 4명 다 분명히 그 곡이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의 3손가락일 수도 있고 그만큼 저희가 사실 작업을 했을 때도 그렇고 곡이 완성됐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도가 엄청 높은 곡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나왔을 때 이제 너무 갑자기 내자마자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한 이틀 만에 정말로 이틀 말도 안 되게 더워져가지고 우리도 좀 듣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작업을 할 때는 한겨울, 가을부터 겨울 지나면서 계속 한 6, 7개월, 8개월 정도 작업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조금 사실 좀 안타까웠던 곡이거든요. 자, 이 곡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 답이 딱 나왔네요. 지금 비욘드 K-팝을 듣고 계신 그곳이 어느 계절인지 어느 시간대인지 모르지만 쓸쓸한 낙엽과 바람을 떠올리며 들어보시죠. 넬, 그리고 남겨진 것들, 비욘드 K-팝 라이브 버전입니다. 처음에 많이 더 힘들었지 인정할 수 없어 괴로웠지 하지만 받아들이고 나니 이젠 그게 너무 슬픈 거지 사실은 그래 흩어지는데 붙잡아 뭐해 마음만 더 아프게 근데 이렇게 사라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싶긴 해 처음엔 원망도 많이 했지 울기도 참 많이 울었었지 근데 계속 그렇게 있다 보니
뜻인가 싶은 거지. 사실은 그래 흩어지는데 붙잡아 뭐해 마음만 더 아프게. 근데 이렇게 사라지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싶긴 해. 가끔씩은 같은 기억 속에 서 있는지. 너의 시간 역시 때론 멈춰버리는지. 이별은 어때 견뎌질만 해. 준비한 만큼 어떤 아픔도 덜해. 사랑은 어때 다시 할만해. 사실 난 그래 그저 두렵기만 해. This is all that I can say. This is all that I can say. 혼자 되뇌어보는 널 보내는 그 말. This is all that I can say. This is all that I can say. 너에겐 닿지 않을 날 보내는 그 말. K-팝 팬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김종환은 아이돌과 협업을 자주 하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BTS의 RM, 슈가부터 지드래곤, 태연, 인피니트 성규까지 많은 아이돌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장르는 다르지만 음악 선배로서 김종환 역시 그들에게 애정과 존중을 아낌없이 내비칩니다. 일단 되게 멋있죠. 멋있고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느낌. 정말로 뭐 엄청나게 바쁜 사람들이랑도 작업을 해보고 하면 정말 시간을 거의 뭐 분단위로 쪼개서 움직이면서도 굉장히 준비를 잘해오고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다 신경을 쓰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과적으로 지금의 어떤 K-팝 시장이 형성된 게 아닌가? 그냥 이게 계속 더 발전을 하면 어디까지 갈까? 약간 이런 궁금증도 되게 생기고 끝없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이런 교감의 결과일까요? 많은 K-팝 아티스트들이 애창곡으로 내래 노래를 꼽는데요. 그중
아이돌들의 커버곡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노래 중 하나 들어볼게요. 멀어지다 라이브 버전입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는 서로 아파하네요. 멀어지네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점점 더 슬퍼하네요. 멀어지네요. 어쩌면 우리 사랑이 아닌 집착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사랑이 아닌 욕심이었나 봐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서로 침묵하네요. 멀어지네요. 어쩌면 우리 사랑이 아닌 집착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사랑이 아닌 욕심이었나 봐요. 어쩌면 우린 운명이 아닌 우연이었을까요? 아마도 우린 영원히 아닌 여기까지인가 봐요. 아, 역시 명곡입니다. 많은 가수들이 커버하는 이유가 있네요. 그리고 다음 곡은요, 내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노래죠.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린 바로 기억을 걷는 시간인데요. 공중파 음악방송 1위라는 대한민국 락밴드로서는 이례적인 기록까지 세우며 내를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시킨 효자곡이죠.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내는 죽어서 기억을 걷는 시간을 남긴다. 네, 그만큼 명불허전이라는 그런 뜻이죠.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비욘드 K-팝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볼게요.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용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때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그리움에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
바로 이런 아련하고 아주 촉촉한 감성이 낼스럽다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오늘 마지막 들려드릴 곡은 한계라는 곡이고, 또 요즘에 특히 많이 답답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 이 곡은 저희 팬들한테도 항상 많이 들려주고 싶은 곡이었어요. 뭔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들려주고 싶은 곡이라서 지금 어딘가에서 뭔가 고민이 많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곡을 듣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벌써 마지막 곡이라니 너무 아쉬운데요. 한계라는 이 곡은 넬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 곡은 저희가 녹음을 했을 때는 풀 밴드로 다 녹음을 완성을 했던 곡인데, 녹음을 다 끝내고 나서 이 곡이 갖고 있는 느낌 혹은 가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서를 표현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상의 끝에 녹음한 걸 다 걷어낸 곡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저희한테는 좀 의미가 큰 게, 그 전까지는 그런 작업을, 그런 결정을 내리지를 못했었는데, 이 곡을 통해서 뭔가 이게 뭐 몇 달이 걸려서 작업을 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 곡을 서브하고 있지 않으면 빼야 된다라는 걸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알려준 곡이라서 뭔가 비워내는 작업을 알게 해준 곡이라 굉장히 특별하고 또 특이한 곡입니다. 맞아요. 막다른 한계에 다다랐을 땐 채우는 것보다 오히려 비우는 게 정답이 될 수 있죠. 그걸 깨닫게 해줬다니 노래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조차도 어쩜 이 곡과 정말 잘 어울리네요. 한계 라이브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네가 필요로 하는 나의 모습이 같지가 않다는 것, 잘못한 건 아니지 않나요? 미안할 일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왜 또 그렇게 자꾸 날 몰아세우는 건데, 도대체 뭐를 또 어떻게 해? 난 몇 마디의 말과 몇 번의 손짓에 또 몇 개의 표정과 흐르는 마음에 울고 웃는 그런 나의 약한 인간일 뿐인데, 대체 내게서 뭐를 더 바라나? 내가 줄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줄 수 없음에 미안해야 하는 건 이제 그만. 달라졌구나, 참 많이 더 변했구나. 난 여전히 그대로인데 넌 달라져 버렸어. 근데 혹시 한 번쯤 반대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나요? 난 몇 마디의 말과 몇 번의 손짓에 또 몇 개의 표정과 흐르는 마음에 울고 웃는 그런 너의 약한 인간일 뿐인데, 대체 내게서 뭐를 더 바라나? 내가 줄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줄 수 없음에 미안해야 하는 건 이제 그만. 들어요, 빼곡히 들어서 의미라 했지만 나에겐 공허하기만 한 일방선의 무의미한 방황과 방황의 차.
한마디의 말과 몇 번의 손짓에 또 몇 개의 표정과 흐르는 마음에 울고 웃는 그런 너의 약한 인간일 뿐인데 대체 내게 선물을 더 바라나 내가 줄 수 있는 건 그 이상을 줄 수 없음을 미안해야 하는 건 이제 그만 들려요. 락의 불모지인 한국 대중음악씬에서 23년차 밴드 넬의 존재감은 더욱 눈에 띕니다. 넬이 지금 거의 20년 넘게 활동을 해왔잖아요. 근데 넬 정도 되는 밴드가 굳이 예능 프로 같은 데 안 나오고 음악만으로 성장을 해오면서 자신들의 음악 생활을 계속해 이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후배들에게 굉장히 큰 귀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운드에 분명히 영향받은 아티스트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음악들을 그냥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분명히 큰 의미가 있고 후배 밴드들에게도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깨는 무겁겠지만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후배들에겐 얼마나 고맙고 빛나는 존재일까 싶어요. 닿을 수 없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늘 같은 자리에서 빛을 내는 별처럼 말이죠. Stay. 내 눈물이 마를 때까지 stay. 20년이 넘게 끊임없이 시도하고 고민하면서 착실하게 디스코그래피를 쌓아온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원래 저희를 알았던 분들과는 같이 시간을 공유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팀,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그걸 부러워하면서 끼고 싶은 사람들이 새로 생겨나는 그런 밴드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들으셨죠, 여러분? 왜 내를 이제야 알았나 후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right now 잽싸게 끼어드세요. 그리고 넬 여러분, 지금처럼 앞으로도 쭉 좋은 노래 들려주실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넬이니까 믿습니다. 비욘드 K-POP, K-POP 너머의 또 다른 K-POP을 만나보는 시간.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와 함께한 시간 후회 없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50분 동안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안을 머물러 있었잖아. 이제 그냥 집이라고 생각해. KBS 월드 라디오 특별기획 3부작 비욘드 K-POP. 지금까지 기술 신현석, 음악 장순현, 글 구성 유연희, 김수미, 연출 장지선, 그리고 저는 김용준이었습니다.